안녕하세요. 김승노 기자입니다. 이제 9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말복이 지나자마자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을 켜는 시간이 줄어 전기 누진세 걱정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계사분들은 누진세 걱정이 줄어드니 다시 소득 축소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업비 축소와 관련해서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업비 축소는 결국 보장성 보험 수당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작은 문제가 해결되니 큰 문제가 오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정말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셈입니다. 8월 기사를 정리하고 9월을 다시 내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사태 진행 방향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 형태 근로자 중 70%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와 관련해서 득이 많은지 혹은 실이 많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올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 등 경영 수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보험금 등의 문제로 확대된 암보험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사업비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연합뉴스에서 금감원 즉시연금 소선 지원 기록 S사, H사도 법률 검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민원인 소송 지원 제도를 8년 만에 가동한다는 내용입니다. S사, H사 등 대형 생보사들이 금감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관련해서 일괄 지급하라는 것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소송 지원을 한다는 것은 민원인, 즉 소비자를 대신해서 금감원이 보험사와 전면적으로 법률전을 치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시연금 가입자 약 16만 명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사와 싸우는 것보다 금감원이 흑기사로 나서서 보험사와 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금감원이 이기게 되면 16만 명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장은 S사, H사 등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률전을 치르기 전에 백기를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약관의 불확실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관 불확실성의 문제에서 금감원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이 인가한 약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보험사만 압박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설계사분들은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상품 가입자에게는 이런 소식을 알려서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도 하셔야 됩니다. 향후 보험금을 더 받게 되면 다른 상품을 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8월 22일 이데일리는 일본 전철 밤나 고용보험 의무화된 보험설계사 대규모 자발적 퇴사 우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라는 명분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앞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한 일본 사례를 보니 전응률 설계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발적 퇴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의무화로 대규모 퇴사가 발생하면 또 하나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험사들도 고용보험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만 부담하면 보험사에는 큰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과 노동 3권까지 보장하게 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매년 1조 원을 초과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용보험 의무화는 조금 더 논의 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분들도 대부분 이 고용보험 의무화에 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8월 21일 연합뉴스에서는 생명보험 해약 늘어 상반기 지급금 3조 3천억 증가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각 생명보험사에서 제공받을 자료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를 토대로 다시 작성한 기사입니다. 수치들을 보면 정말 암울합니다. 그만큼 영업 현장의 설계사분들이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겠죠. 우선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치인 3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기순이익 3조 원 중 1조 1천억 원 정도가 대형사인 S생명이 S전자 지분을 팔아서 생긴 이익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2조 원 초반에 불과합니다. 즉 지난해 대비 이익이 30%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영업 손실도 13% 확대되었습니다. 시장이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입니다. 여기다 신계약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IFRS 17과 저금리 등으로 저축성 보험이 크게 위축된 탓입니다. 이에 수입보험료마다 20% 줄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 산업은 당분간 한파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021년 내외까지 이런 추이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21일 MTN에서 암보험 국민검사 기각, 분쟁 조정위로 해결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암보험 사태는 암 환우들이 단체 민원 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요양병원도 병원이며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기도 하죠. 하는데 왜 보험금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암은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에서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많으니 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입원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실제 약관은 직접 치료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금감원도 보험사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국민검사 청구 기각됐다는 의미는 더 이상 암보험 관련해서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암보험 논란은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향후 판매하는 암보험에 특약을 넣어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8월 21일 비즈니스와치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사업비를 축소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험 설계사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만약 신계약비 축소 방안이 보험업법으로 바뀌면 보험사는 속으로 흐뭇해야 할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 사업비가 축소되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나요?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계사 수당은 대폭 낮아졌죠. 보장성 보험도 어떻게 될지 감이 오시는지요? 만약 정말 사업비 축소가 보험업법에 반영되면 보험 설계사분들의 소득은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 판매 매력이 굉장히 감소한 데 이어 보장성 보험까지 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